가정의 달 5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서로 좀 잘 소통하는 가족, 또 잘 소통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요. 마음을 듣는 경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경청의 뜻은 남의 말을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들음입니다. 경청의 뜻은 남의 말을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들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말을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데 상대방의 마음까지 듣는 것을 마음을 듣는 경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이후로 우리가 이 설교 이후에 마음을 듣는 경청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대화법이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딱 가지냐면요. 말을 잘하는 법, 정확하게 내 의사를 전달하는 법, 혹은 내 의도대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법, 우리는 대화법이다라고 하면 이론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대화법의 핵심은 들음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요,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목회자는 왜 하나님께서 입은 하나를 주시고 귀는 두 개를 주셨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라고 고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눈이 몇 개죠? 네, 두 개입니다. 귀는 몇 개죠? 네, 두 개입니다. 대답 잘 하셔야 되는데 코는 몇 개죠? 네,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일부 예배 때 코도 두 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코는 하나인데 콧구멍이 두 개입니다. 근데 이제 입이 하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얼굴의 구조를 봐도 귀가 두 개이기 때문에 듣는 것을 많이 하고 입이 하나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좀 적게 하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두 개라는 말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2배 이상 해라라는 메시지도 우리 이제 사람의 얼굴 구조 안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듣는 습관은 어떠한지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의 수준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우선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내가 대답하기 쑥스러우니 그냥 마음으로 손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요. 나는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듣는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평상시에 타인의 이야기를 잘 못 들어요. 잘 안 들어요. 그런 분 아무도 없으시네요. 자,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제가 이제 5가지 질문을 좀 들어볼 텐데 이 질문에 대답을 좀 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한 번 들을 때에 정확하게 이해하는 편이다. 나는 타인의 이야기를 한 번 딱 들을 때에 듣는 즉시 정확하게 이해하는 편이다. 네, 마음으로 손을 드신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자, 2번째는 누가 말하면 나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편이다. 네, 어떠셔요? 3번째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대답하는 편이다. 네, 나는 어떠셔요? 의견 충돌이 생기면 상대방의 뜻을 먼저 파악하려고 애쓴다. 마지막 5번째는요, 내게 말하는 사람의 속사정을 잘 이해하는 편이다. 어떠셔요? 이 5가지 질문에 내라고 좀 대답이 잘 되면 좋겠는데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자녀 교육 중에요, 가장 먼저 시작하는 교육이 쉐마 교육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태어나면서부터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행하는 교육인데요, 이 쉐마라는 말의 뜻은 들으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님들이 유대인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쉐마라고 인사를 한대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인사를 하고요, 잠들 때도 쉐마라고 인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방법이겠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시간을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다른 말로 하나님과 대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1시간 기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약 한 50분, 55분 정도는요, 내가 할 이야기를, 내 마음의 소원을요, 다다다다다다 하나님 앞에 다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으니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 끝하고 끝내버려요. 여러분, 이거는 대화가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원활하게 소통을 잘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도 일방적으로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은 잘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내는 것, 경청하는 것은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대화까지 영향을 미쳐서 우리도 이야기를 할 때요, 그냥 내 뜻, 내 마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막 쏟아내고 전달하는 것은 잘하는데요, 상대방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헤아리기 위해서 경청하는 것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스티븐 코비 박사님이요, 정말 탁월한 리더들 가운데 성공하는 이유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7가지 습관을 발견해내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원칙을 잘 지키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라는 원칙입니다. 그럼 미국의 타고난 리더들을 가만히 보니까는요, 대화를 나눌 때에 어떤 습관이 있냐면 상대방의 이야기, 상대방의 말하는 요지를 다 파악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본인의 뜻을 전달하는 좋은 습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이후로 대화법이다라고 하면 말을 잘하는 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잘 듣는 법이 중요하구나. 나도 대화를 할 때에 타인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이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청의 기술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대화, 소통의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바에 의하면은요, 대화, 소통을 함에 있어서 말하는 내용은요, 불과 상대방에게 내 뜻을 전달함에 있어서 10% 정도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다소 좀 충격적인 퍼센테이지인데요, 내 뜻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말을 할 때에 말하는 내용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것의 한 10% 정도밖에는 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내용보다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목소리의 톤, 색깔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톤이, 목소리 색깔이요, 30% 정도를 차지한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이제 미안해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톤 자체가 진짜 미안한 것이 아니고 짜증이 나니까 이 대화를 좀 빨리 멈췄으면 좋겠어. 아, 미안해. 그러니까 뭐 됐지 뭐 미안해. 이렇게 하면 그 톤 자체가 이미 미안해라는 내용보다는 더 많은 퍼센테이지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 그럼 말하는 내용보다는 이 같은 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에 우리들의 신체 언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표정, 잔잔한 미소, 또 밝음, 또 이렇게 제스처, 몸짓 이런 것들이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에 6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내용 자체는 10%, 목소리의 톤이 30%, 그리고 제스처, 표정 이제 이런 것들이 60%를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이해하고 난 이후에 이제 경청의 기술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듣는 경청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청 잘 듣는 것이 중요한데 잘 듣는 것에도요 기술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다 아는 내용입니다. 모르지 않으실 거예요. 자, 첫 번째 경청의 기술은요 눈을 맞추라는 겁니다. 눈 맞춤을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멀리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테이블 하나를 두고 앉아 있을 때는 상대방의 눈동작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면은요 사실은 좀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상대방의 미간을 보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눈동자를 정확하게 바라보지 않고요. 이렇게 미간을 이렇게 바라보면 상대방이 나를 딱 봤을 때 눈동자가 마주치지 않고요. 흐릿하게 보이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듣는 것 같지만은요. 이것도 사실은 소통의 한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잘 경청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이 어디를 보라고요? 미간을 보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제 미간을 보고 계셔요. 감사해요. 여러분 좋은 경청의 기본은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봐 주는 것인데 가능하면 미간을 보면 좋다. 근데 이 미간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바라보지 말고요. 또 이렇게 주변에도 보고 또 이렇게 또 집중해서 보는 이와 같은 습관이 있으면 좋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고갯짓과 적절한 표현과 반응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은요, 살짝 이렇게 미간을 바라보시면서 가능하면 이렇게 옅은 미소를 지어주시면서요,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거예요. 또 그 말이 동의가 된다면, 네. 혹은 상대방의 감정에 반응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좀 미간을 좀 찌푸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와, 좋으셨겠네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렇게 경청을 해주시면은요, 좋은 소통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경청하는 태도가 너무 좋으셔요. 너무 좋으셔요. 그래서 이제 설교할 때 되게 행복하고 감사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가 그러신 것은 아니고요. 간혹 이렇게 좀 본인은 좀 그렇지 않은데 무표정으로 이렇게 좀 때려보시는 분이 계셔요. 좀 잘하나? 표정이 없으셔요. 어떤 분은 또 저희는 그렇지 않은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막 이렇게 추워서 이렇게 하는 거 말고요, 진짜 팔짱을 끼고 잘하나 보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가끔 계셔요. 여러분 이 대화를 나눠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상대방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이야기하는데요, 무표정으로 가만히 있어 보셔요. 그럼 상대방이 말을 못해요. 이분이 참 나를 싫어하는구나, 불편해하는 거구나. 대화가 잘 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화의 기본은 좀 상대방의 얼굴을 가능하면 미간을 바라보시면서요, 살짝 미소를 지어주시면서 적절한 반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셨어요?
힘드셨겠네요. 좋으셨겠네요. 그 이야기를 좀 더 해주세요. 이렇게 적절한 반응을 보이면은요,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참 잘 듣고 있구나, 고맙구나 라는 마음으로 더 마음을 열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번째 긍정적인 고갯짓, 적절한 표정과 반응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성경은 반드시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원칙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은 내가 가르치는 대로 그들이 삶을 살지 않고요, 우리들이 삶을 산 뒷모습을 보고 따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교를 하는 사람을 잘 바라봐 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여주고 적절한 반응을 해주는 이와 같은 삶을 살면은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할 때에 선생님께 똑같이 반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내가 예배하는 거 보지도 않고 어떻게 말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돼요? 말도 안 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의 태도가 일상의 태도와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태도가 내 자녀들의 삶의 태도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설교를 들을 때에 늘 그냥 무표정으로 그냥 뭐 잘하나 보자, 뭐 팔짱 끼고 뭐 반응 없이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수업 시간에 똑같이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이제 누가 대화를 나누든 좀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좀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들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대화를 나눌 때도 꼭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렇죠. 눈 맞춤을 하는데 미간을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적절한 반응, 표정 해주시면 대화가 더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좀 안 좋은 경우인데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행동은 좀 피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요, 좋은 경청을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반응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보기에 내가 좀 산만하게 보인다라는 모든 행동을 자제해요. 절제합니다. 대표적으로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핸드폰 열고 두드리고 있으면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주 불쾌하게 합니다.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핸드폰을 열고 다른 거 보고 있어요. 뭐 주식 보거나 뭐 웹툰 보거나 뭐 이야기 해보라고 나 지금 듣고 있다고. 아주 무리한 행동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속 말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이고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무언 중에 전달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손톱하는 거예요. 귀파는 거예요. 바로 멈춥니다.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뭔가 내가 좀 이렇게 산만하게 보이는 행동을 자제해 주시면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보다 좀 더 편안하게 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 끝에 다음 스토리가 궁금하시면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 상황은 어떻게 되신 건데요? 자꾸 질문을 하면은요, 상대방이 더 신이 나서 더 구체적이고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비로소 소통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요, 질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셨어요? 작년에 제가 그 이야기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좀 되셨나요? 중요한 대화법, 경청법이고요. 다섯 번째는 재진술을 하라라는 건데요. 저도 이렇게 듣다 보면 100% 잘 이해를 못해. 그래서 되물을 때가 있어요. 혹시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 맞지요? 그게 이런 뜻이 맞나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정확하게 네 맞아요,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에요 라고 또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좀 이렇게 재진술을 해주면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도움이 되고 효과적이다라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 상대방이 말하는 중에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되게 가까운 사이에는요, 막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막 끼어들어서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괜찮아요.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나 또 이렇게 정중하게 대화를 나눌 때는요, 중간에 말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회의를 하다 보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말이 다 끝날 쯤에 죄송한데 이거는 요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가 있는데, 이게 좀 참으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효과적이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입을 꼭 다물고 끝까지 듣고요. 물론 개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의 의사 표현을 한 예를 들어서 이제 순모임이 있는데 우리 돌아가면서 1분씩 합시다라고 했을 때에 한 10분 정도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순장님이 끊어주시기는 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화를 할 때에 가능하면 끊지 말고 다 듣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서로 소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고요. 7번째, 여러분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둘이라는 것은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짧게 질문하고 듣기를 많이 하면은요 아주 효과적인 좋은 경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이야기를 했을 때요 좀 마음을 듣는 대화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좀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 특히 나와 잘 통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과 대화하면 내 마음속의 이야기를 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친밀해서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요 그것을 적절하게 잘 캐치해서 나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할 수 있도록 잘 유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경청의 방법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대화를 나눌 때에 특별히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나도 모르게 그냥 내 마음속의 이야기를 다 하게 되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해보시면 나도 저렇게 좀 대화를 좀 잘 이끌었으면 좋겠다. 좋은 경청의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경청의 여러 가지 이제 기술에 대해서 이제 나눴는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감, 상대방의 마음을 듣는 경청이 되려면은요, 이 공감,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이 공감하는 대화법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공감하는 수준이 5가지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구별이 확 되는데요. 세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약간 좀 구별하기가 모호하기는 하지만 일단 공감적 이해에 5가지 수준이 있다는 것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수준은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의사소통 수준입니다. 상대방이 정확하게 내 마음의 뜻을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전혀 1도 듣지 않아요. 다른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공감을 제외한 의사소통 수준인 거예요. 누군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과 내 마음이 이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음은 전혀 알아주지 않고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두 번째 공감을 제외한 의사소통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보통 수준의 공감을 하는 의사소통 수준을 말합니다. 적어도 세 번째 단계가 되어야지만 상대방과 원활한 소통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공감을 잘하는 의사소통 수준입니다. 공감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해 주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마다 어떻게 내 마음속에 쏙 들어갔다가 나온 것 같아? 어떻게 내 마음과 감정을 그렇게 잘 알아줘?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네 번째 단계이고요. 다섯 번째는 공감을 잘하는 최고의 의사소통 수준입니다. 공감을 잘하는 최고의 의사소통 수준인데요. 이 5번째 수준까지 되면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조차 알지 못했던 내면의 감정까지 끌어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감정의 긍정적인 것까지도 끌어내주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좀 들어볼 텐데, 뭐 아빠라고 해도 되고 엄마라고 해도 되고요. 그냥 집에서 일어나는 대화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셔요. 어느 날 그냥 딸이 엄마에게 이야기했다라고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딸이 엄마에게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 집에서는 영 공부할 마음이 안 생겨.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 첫 번째 순서에는요,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의사소통 수준에는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야, 뭐가 시끄럽다 그래? 핑계도 많아. 야, 때려쳐. 그렇게 공부할 것 같으면 안 해도 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나름대로 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우리 집이 좀 시끄러워서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본인의 의사 표현을 했는데 그 팩트뿐만 아니라 딸이 가지고 있는 감정까지도 전혀 무시한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세요 그냥 때려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야, 좀 시끄러워도 집중력을 좀 끌어올리면 돼. 집중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 뭔가 좀 말을 했는데 집중력? 내가 산만하구나. 이렇게 대화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전혀 내 마음을 알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 우리 집이 좀 시끄러우니까 공부하기 힘들지? 좀 조용히 해볼게. 이렇게 하면은 딸의 마음이 만져지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좀 시끄러워서 공부 집중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엄마가 우리 집 좀 시끄럽지? 그 사실을 인정해 줬잖아요. 그리고 시끄러우니까 좀 공부하기가 어렵지? 그 마음까지도 알아줬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되면 비로소 원활한 소통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는 사랑하는 우리 딸, 내가 공부할 때는 식구들이 좀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이지. 그러면 집중력이 더 높아지겠다는 말이지. 그렇게 해볼게.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요, 그 마음에 위로까지 받을 수 있어요. 야, 우리 엄마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구나, 공감해 주는구나. 다섯 번째는 식구들이 좀 더 조용히 해주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는 말이지.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좀 어렵다는 거지. 알았어, 우리가 노력을 해줄게, 노력을 해볼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섯 번째 수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녀들이 이야기할 때 늘 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수준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열에 세 번, 네 번 정도만 해도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녀들이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늘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아빠 엄마가 미안해, 최선을 다하게,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또 이렇게 또 바른 걸로 가르치기는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10번 가운데 3번 정도만 이렇게 대답을 해도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아빠로 바꿀게요. 아들이 아빠에게, 아빠 나가세요. 노크도 없이 내 방에 막 들어오면 어떡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아빠가, 야 이놈의 자식아, 이거 내 집이야. 내 마음대로. 이제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야 네가 좀 화가 났는데, 야 아빠가 네 방에 마음대로 좀 들어오지도 못해? 노크 좀 못했다고 막 그렇게 쏘아붙여? 두 번째. 세 번째, 내 방에 노크도 없이 불쑥 들어와서 기분이 상했구나, 미안해.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줘도요, 좋은 대화법입니다. 좋은 대화법이에요. 네 번째는, 야 아들아, 혼자 있고 싶었는데 아빠가 방해를 해서 좀 얹어놨구나, 미안해, 앞으로 조심할게.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는, 야 우리 아들 많이 컸네, 이제 우리 아들 너만의 세계가 필요한데 아빠가 못 알아줘서 좀 미안해, 다음부터 좀 조심할게. 이렇게 하면 다섯 번째 대화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나가기까지 뒷목을 여러 번 잡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연습이 필요해요. 좀 내 감정을 조금 가라앉히고요, 어떻게든 그래도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좀 잘 소통하는 부모가 되려면 이 7가지 경청의 기술 가운데 내가 이런 것들을 좀 가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 단순히 사실적인 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자녀들이 좀 가능하면 마음까지도 만지는 좀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가정 안에서 좋은 소통 뿐만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야 우리 아빠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주네, 내 감정을 다 이해해주네, 이렇게 되면은요 더 행복한 가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경청, 첫 번째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2배는 더 해야 되겠구나, 잘 경청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가능하면 더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감정까지도 다, 마음까지도 듣는 그런 경청, 소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